이게 지금 국내임에서 계속 정보 유출이니 뭐 이렇게 침소봉대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들으면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북한에 무인기 보내서 전쟁을 유도했던 국민의힘 정권이 하던 것이야말로 안보 참사겠죠.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지금 떠든다고 해서 지금 같이 부안해동 해가지고 오히려 안보 불안을 지금 그리고 그 미국하고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지난 20일에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이게 사실이 아니다 정정하셨고요. 대통령 말씀처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거는 2016년도에 미국 ISIS 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됐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미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합뉴스랑 KBS가 친절하게도 구성시를 강조까지 해주면서 북한의 핵시설이 어디 있는지 전 국민에게 알려줬습니다. 자료의 원출처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예 위성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기밀입니까?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오는 자료입니다. 명백한데도 국민의힘 계속 기밀 누설이라고 억지 부리는 속셈이 뻔히 하지 않습니까?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 안보 공포 마케팅을 하려는 거 아닙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한미동맹을 외치고 당대표는 국민 세금으로 미국의 EU모를 출장을 가면서 정작 가짜뉴스로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만들고 무인기로 안보 리스크를 만드는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보 관계 부분에 있어서 한미 간의 소통을 긴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안보 공보 뭐 있죠, 공포 마케팅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장동혁 대표가 이번 미국 방문을 해서 또 백악관도 가고 또 국무부도 가고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조우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도 있었는데 장관들하고 공식적으로 그걸 못했다는 사실이지 그렇게 언론에 나온 것대로 폄하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도 이 외교 오랜 분야, 외통이 오래 있어서 강변, 예를 들어서 강선, 영변, 구성에 있는 우려하는 농축 시설이 있다는 거 다 압니다. 솔직히 저도 알고 용덕동에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장관님께서, 저도 정동영 장관님 참 친하고 하지만은 이거에 대한 소스, 뭐 IA 리포트에 있다, 연구소에 있다, 이걸 제대로 못 밝혔는데 미국이 저렇게 정보 공유를 하겠다까지 나오는 이유는 그간에 이제 정동영 장관의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통일부 장관도 하고 국가안보실장도 해야 되고 외교부 장관 역할도 해야 되고 국방부 장관 역할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DMZ 관할권 문제, 한미 연합 군사훈련 문제, 이국가로 전부 막 쏟아내는 게 결국은 일종의 이 국가안보국장 같이 돼버렸고, 그게 어떤 한미 간의 현안 문제나 여러 기류에서 많이 어긋나니까 미국 측에서 일종의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브레이크. 사실 구성이 있는 거 다 알아요. 용덕동 있는 거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미국이 한미 관계에 있어서 이상 기류가 있고 일종의 침을 하나 놓는구나. 그래서 이걸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너무 깊이 신중하게 생각. 하여튼 그 복선의 의미를 알아라 이 말. 예.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정동영 장관의 발언뿐만이 아닌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통령께서 이스라엘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SNS로 올리고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외교 당국에서도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이스라엘 관계가 아니라 한미 동맹과 직결되는 것을 외교부 차관은 잘 아실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기사를 보니까 한미 고위급 회담의 의제로 쿠팡 김범석 의장의 신변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것을 요구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얼마 전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어디죠? 새로 그룹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예, 미국 투어에 같이 동반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BTS죠. 그런데 방시혁 의장의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자, 또 지금 최근에 집단소송법을
우리 오늘 아침에도 오전에도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집단소송법 소급표 금지가 소급표를 지금 추진하는 것이 결국은 쿠팡을 겨냥한 것으로 해서 미국 당국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메시지가 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외교 안보부터 경제까지 관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외교부가 밀접한 소통을 하고 있는지 차관께서는 미국의 어느 라인하고 소통하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집단 소송과 관련해서 쿠팡과 관련한 미국 측의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지 그 두 부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경제 사안을 포함해서 미국과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일시에 어느 레벨에서 소통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국내 법 절차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잘 설명을 해 나가고 있고, 이런 문제가 그 한미 간의 조인트 팩트 시트나 이런 이행에 있어서 한미 지도부가 합의하고 또 한미 정부가 합의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장애물로 작동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를 해 나가고 또 계속 소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아는 한에서는 아직은 그거는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것도 KBS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KBS 그리고 또 KBS 라이브가 직접 보도하고 있는 이런 내용인데요. 2016년 ISIS 보고서 그리고 이 나와 있는 보고서 전체를 보면 이미 충분히 나와 있는 자료이고요. 이게 뭐 미국에 있는 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국민도 안 불안하고 국민의힘도 이런 이야기 안 할 거 아닙니까? 한미 관계를 잘하자 이 얘기는 충분히 가능하고, 근데 외교부든 통일부든 정확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에서 그리고 2016년은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에서 이미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은 아까 우리 윤상현 의원님도 알고 계시다고 한 것처럼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면서,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잘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보도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예. 그래서 이 내용이 다 2016년도 보도 아닙니까? 자, 여기 날짜가 2016년도 보도예요. KBS 이렇게 연합뉴스, 예. 네. 네. 아니, 위원장도 이야기를 해야죠. 중요한 것은 서로 논란이 될 때는 중요한 것은 정리해야 합니다. 예. 제가 오늘 박주현 의원님 그리고 안규백 장관님의 발언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무기 체계도 훨씬 압도적이라고 하는데 핵을 가진 북한과 핵이 없는 대한민국하고 어떻게 그렇게 압도적이란 말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 구성에 관한 핵은 이미 KBS가 보도를 하고 어디에서 알려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기자가 쓰고 정동영 장관, 통일부 장관으로서 공식적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격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걸 같이 섞어서 그러니까 문제 없다?
공공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그런 인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동영 장관의 변명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CSIS의 보고서를 인용했다고 하는데 CSIS는 그런 공식 보고서를 낸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자, 장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브런슨 장관이 국방부 장관한테 항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맞습니다. 격이 안 맞을 수 있는데요. 자, 정동영 장관이 3월 6일 발언한 이후에 최근까지 브런슨 장관과 소통한 적 있죠? 몇 차례 브런슨, 있습니다. 몇 차례 있습니다. 몇 차례 있죠? 예. 자, 그 당시에 이 의제로 대화 나누는 의제로 이 정동영 장관의 구성 핵시설에 관한 것 의제로 논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브런슨 사령관과 꼭 집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포괄적 사항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포함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 문제만 저는 가지고 얘기하는 건 지금 아니고 걱정하는 것이요. 이 문제를 별것 아니라고 자꾸 실드치고 이것을 축소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대북 정보 공유 왜 안 해주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소위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가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쥐소미야 정보 공유 협정 연장 안 하려고 하다가 막판에 연장했습니다. 의원님, 지소미아는요 연장된다고 해서 연장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합의하에 양쪽이 합의하에 이게 끌어지는 겁니다. 시간 앞두고 우리가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때도 미국이 개입해서 내용 잘 아세요? 자, 왜냐? 나경원 의원님. 정부나 꼭 이런 문제에 있어서 왜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하고 안보의 축이 무너지는 대북 정보 공유나 같이 못하고 이런 심각한 상황을 뭐 이미 김지은 예. 이런 식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네, 의원님. 장관은 적어도 안보의 총책임자로서 여기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의원님,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북한은 핵이 있고 남한은 핵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평화문제연구소에서 한국의 국방력은 세계 5위고 북한의 국방력은 세계 31위라는 평가를 의원님도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임 요소, 정보와 외교와 경제와 이 네 가지 다임 요소를 가지고서 다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무기만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국방력 4위, 5위고 북한은 31위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네, 걱정 없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울 수 있습니까? 네. 이따가 띄우시고 아니 저희 법사위에서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신뢰해야 되고 그리고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통일부를 신뢰해야 되고 그런데 마치 한미 간에 갈등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CSIS 보고서도 작년 보고서 지금 띄울게요. 우선 송석준 의원님 토론하시고 나서 띄워드릴 테니까요. 보시고요. 이게 법사위 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이게 벌써 2016년도에 나온 거라면 아 그렇군요 라고 하셔야지 이걸 가지고 그게 나오든 안 나오든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떡합니까? 보고서도 띄워드리고 아니 그리고 브런슨이 국방부 장관한테 항의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일정 그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서요. 브런슨이 우리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고. 우리 국방부 장관이 항의받길 바랍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국방부 장관이 그런 일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시고 나면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릴 테니까요. 송석준 의원. 그리고 이 토론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 송석준 의원 이야기하십시오.
주한미군 사령관의 항의를 받은 적은 없다. 네. 예, 그런데 관련돼서 포괄적인 논의는 한 적은 있다. 네.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한테 항의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지만 그 관련된 논의는 있었다. 자, 그다음에 한미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됐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부터 어떤 정도의 그런 제한이 있었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월 11일 이후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4번을 발사했고 순항미사일 1번을 폐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한미가 정보자산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와 토론을 했고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 정보 지소미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정보 공유 제한이 된 건 맞나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뭐 그렇게 알려졌잖아요. 그건 알려진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정보가 제한이 될 것 같네요. 계획이네요. 그것은 계획은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고 알겠습니다.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정보 아직까지 제한이 없다는 말씀 될 거라는 거는 뭔가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온 건 맞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의원님이 북한이 집속탄도 쏠 정도로 굉장히 무기 체계가 지금 굉장히 발전돼 있단 말이에요. 예, 핵무력도 완성됐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국이 훨씬 무력이 우리 군사력이 우수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운영 능력 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걱정됩니다. 북한은 가서 실전 훈련하고 왔지만 한국은 박정훈 해병대 가장 강한 군대 해병대의 항명죄를 저지른 분을 고위직에 올리면서 대한민국의 군기 체계가 좀 엉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정말 우리 전역하신 우리 많은 재향군인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과거와 같지 않다. 우리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한미 동맹도 균열이 올 뿐더러 이렇게 군사 우리 국방부의 안희한테도 이렇게 또 군사 대비 태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소위 말해서 주의 체계, 운영 문제, 또 이 군기 체계. 아무리 무기 체계가 좀 뭐합니까? 베트남이 훨씬 우세한 이런 군사력을 갖고도 결국은 나라가 강한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할지 국민들 납득하게끔 국방부 장관으로서 그냥 막연하게 뭐 군사력 5인, 6인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네, 그것은 31일 북한을 상대로 저렇게 고강도로 군사력이 강화되고 훈련된 예, 대비해서 어떻게 토론 맞춰주시고 장관님, 예, 네, 답변해 의원님의 질문의 질의의 요지는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량과 능력과 준비 태세가 뛰어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최근에 많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한 단계 올라간 것이죠. 행체를 저지른 사람을 장성 진급시키면서 어떻게 군기를 유지합니까? 자, 의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민주주의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헌정을 유린하는 그 명령을 거부한 사람을 그걸 항명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 의원님뿐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불법 예. 네, 예, 이제 그만하시고요. 여러분,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한 게 바로 1년 전입니다. 대한민국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내란을 설계하고 비상계엄을 공표한 게 1년 전이에요. 1년 전. 대한민국 군인을 아니, 오늘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아니에요. 무죄 확정이 윤석열 정권 때 무죄가 확정이 된 거예요. 박정훈 대령은.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기에 대한민국이 그래도 경제 성장률 높여가고 있고 남북 문제 잘 해결해 나가는 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벌써 있었던 북의 그 상황들을 이야기한 걸 가지고 마치 뭐라도 비밀이라도 내놓은 것처럼 해서 온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하고 떠들썩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박은정 의원님이 금방 드셨잖아요. 2016년도에 그 감지되고 있는 거, 그것도 감지되지 있는 것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2025년도에 작년입니까? 저게 바로 거기 쓴 사람이 누구라고 써 있습니까? 빅터차라고 써 있습니다. 용덕동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까 고폭발음 핵 고폭탄 실험 시설 일부, 시험 시설 일부, 이렇게 갖고 빅터차가 쓴 글입니다. 완전히 둘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게 용덕동이 구성시에 있다는 거고요. 이게 바로 작년에 보고 자기가 쓴 글이라고 합니다. 고폭시설이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농축시설 다 이게 구성시고 용덕동인데,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 그러지 마시고요. 똘똘 뭉쳐야 되는 이 시기에, 그리고 나와서 국방부 장관한테 항의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말이 됩니까? 자, 용덕동은 구성시 안에 있는 거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용덕동은 구성시 안에 있는 거고요. 아까 SI 그거 올려보세요. ISIS 그건 없습니까? 진짜 고사를 지내세요, 고사를. 그리고 요거는 2016년도에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연구소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다 내용이 들어있어요.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합TV에도 KBS에도 다 보도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아무리 법사위가 정치적 논쟁을 한다고 하지만 국방과 관련한, 통일과 관련한, 그리고 민족 문제와 관련한 이런 건데, 이런 것만큼은 그런 식으로 공격하시면 안 되죠. 온 국민을 호도하시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시 한번 그 국방부 장관께서 국민들이 안정감 갖고 정부를 지켜보실 수 있게, 그리고 믿을 수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여러분들이 질문했습니다마는 한미 간의 대북 정보는 유기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그것은 지난 4번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 때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이런 말씀을 대신 드리고요. 또 한미는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해서 긴밀하게 정보 유지를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는데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이 세계 이 평화 군사 문제 연구소에서 그 우리가 북한은 핵을 갖고 있어도 31이고 대한민국은 핵이 없지만은 여러 가지 능력 역량 면에서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로만 하지 말고 뭘 좀 보여달라는 것이 송석진 의원의 말씀이었는데, 그것은 미래전에 대비해서 한국형 삼축 체계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고 전 영역에 있어서 그것이 올커트 프레싱으로 올 도메인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북한과의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슨 무기가 앞서 있고 무슨 무기가 앞서 있다, 이걸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할 뿐이지 모든 무기 체계는 북한에 비해서 2배에서 3.5배 이상으로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소상히 드리겠습니다.